암을 스스로 이제 극복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그 이제 7번째 이야기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암 치료법은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 즉 3대 요법입니다. 주류 의학의 의사들 대부분은 이 3대 요법을 암을 치료하는 유일한 요법이다라고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 의학의 의사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3대 요법, 수술, 항암제, 방사선으로는 암을 고치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암을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 해서 이 3대 요법을 반대하는 의사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3대 요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대체 요법, 요즘은 그 대체의학이라든가 통합의학이라는 용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곧 이제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병을 보지 말고 환자를 보라. 병증, 즉 암과 같은 그 병만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그 환자 인간 전체를 치료하라. 곧 그 사람의 육체와 마음 전체를 통합적으로 치료하라. 이제 이러한 의학을 이제 추구하는 의사들도 이제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 항암제, 방사선만을 이제 그 고집하는 의사들은 이 3대 치료가 가장 그 치료 성과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3대 치료의 이제 과학적 원리와 그리고 치료 성과 그리고 그 치료 사례들을 근거로 이제 제시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대체의학을 추구하는 의사들은 그 대체의학의 치료 성과가 좋다고 하는 그 과학적 원리와 사례와 이제 그 치료 사례들을 이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느 쪽 과학이 진실일 것인가? 왜 암이라고 하는 것을 치료하는 한 가지 병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상반되는 논쟁이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요, 우리 이제 수천 년 동안의 이제 의학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건강과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의학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암을 치료하는데 이것만이 옳다, 곧 수술, 항암제, 방사선만이 옳다든가 이런 의견, 그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 정상을 오르는 데 있어서 그 등산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듯이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곧 우리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산 정상에 도달한 사람의 눈에는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은 산 중턱까지밖에 못 간 사람 눈에는 자기가 가는 길 하나만 보이니까 꼭 그 길 하나만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의사나 환자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은 그는 아직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할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산 정상에 도달한 의사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유일한 진실처럼 통용되고 있는 암에 대한 3대 치료,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구 불변의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1990년대 초에 그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이제 의학사 교실하고 메이오 클리닉의 의학사 박물관에서 연구 교수로 이제 의학의 역사를 이제 공부한 일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에 이제 마취 기술이 개발돼 갖고 그 외과가 이제 급진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외과 의사니까 특히 외과 의학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걸 살펴봤는데, 외과가 그 초창기인 200여 년 전에 그 우리 선조 외과 의사들이 사용하던 수술 기구나 수술 방법은 오늘 우리 현대 외과 의사들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외과 의사들이 정말 진실처럼 신봉하고 있는 이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몇백 년 후에 우리 후대 의사들은 어떤 눈으로 보게 될까? 아마 우리 후손들의 의사들은 거의 틀림없이 세상에 우리 선조 의사들은 암을 칼로 잘라내고 독약을 뿌리고 불로 태우는 듯 그런 미개한 짓을 했다고 비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의사와 환자들이 정말 유일한 진실처럼 신봉하고 있는 이 과학적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영구 불변의 진실이 될 수가 없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과학은 진실과 동의어다. 과학과 진실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서 더 반복적으로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하나의 신념체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 암치료법에 대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와 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내 관점에 보기에, 내가 믿기에 이것은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1982년에 이제 외과 전문의 시험을 봤는데요. 제가 이제 외과 전문의 시험을 볼 때 그 출제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암에 대한 3대 치료법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정답은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 외과 전문의 그 초창기에 암 환자를 만날 때는 의심할 바 없이 수술, 항암제, 방사선 3대 치료만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법이 어떤 환자들에게는 이제 상당히 도움을 줬습니다만 많은 환자들이 그 후로 얼마 안 있다가 암이 다시 재발돼 가지고 다시 찾아와서 괴로움을 많이 겪었는데 심지어는 정말 내가 수술하는 환자의 임종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가 수술한 암 환자의 임종을 지켜보는 의사의 마음을 참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당해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3대 치료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할 무렵에 1984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은 의과대학의 역사가 이제 700년이나 되는 우리 서양 의학의 이제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지역사회의학센터를 제가 이제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자연치료의학 클리닉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야채즙이나 과일과 같은 이제 절식 방법, 명상, 수치료, 부항요법, 또 온열요법, 침구, 이런 오늘날 동양의학과 비슷한 그런 치료법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아주 좀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관심을 보이니까 거기에서 도쿄의 기타사토 대학의 마나카 요시오 교수가 이쪽에 아주 전문가니까 그분을 한번 만나면 좋겠다. 제가 1986년에 도쿄 기타사토 대학의 통합의학 연구소에 마나카 요시오 교수를 이제 처음 방문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한 질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묻기를, 그래 닥터 저는 외과 의사라고 하는데 암 환자를 수술해서 얼마나 고쳤습니까? 라고 묻는단 말입니다.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갈등을 가지고 회의를 품고 있던 그런 이제 질문이었는데 마나카 선생이 당시에 이제 87세 정도 되는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젊은 의사였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50살까지 이제 외과 의사로서 이제 암 환자를 이제 3대 치료로 많이 했는데 여러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뒤로 이제 이 동양의학과 대체의학을 함께 아우르는 통합의학을 하기 시작을 했.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서 통합의학을 개발해서 연구한 성과로서 일본의 최고 의학상을 3번이나 받은 분입니다. 마나카 교수가 저한테 권하기를, 닥터 저는 꼭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와 당신 나라의 동의보감을 공부하라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에 있는 자연의학 연구소에
그 와타나베 쇼라는 의사하고 오사카 대학의 고다 미소라고 하는 이런 대체학과 자연치료하는 이제 의사를 제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와타나베 선생의 그 저서 중에 현대병에 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왜 오늘 암을 치료해도 재발이 많은가 하면은 암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떠나서 삶으로써 암이 생겼는데 자연의 이치로 돌아가면 된다. 소박하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 말기 간암 환자가 한국에 제일 가는 그 암센터에서 치료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그 진단받은 환자가 이 와타나베 선생의 치료 방법으로 제가 실험 삼아 했는데 이제 좋아진 사례가 있었고, 어떤 심장병 환자가 거의 절망 상태였는데 와타나베 선생의 방법으로 해서 좋아진 이런 계기가 이제 우리 현대 서양 의학은 확실히 어떤 한계가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고다 선생의 오사카의 고다 선생이 후두암을 수술하고 유방암을 수술해서 재발된 현대의학의 3대 치료로 아주 절망적인 여성 환자 2명을 우리 그 제23회 이런 자연의학 이 국제 이 컨퍼런스에서 그때 아마 그 일본의 나고야 의사회관에서 했는데 그 환자가 완치된 환자 2명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그 주로 이제 생체식 방법과 같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좋아진 걸 보면서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3대 치료만을 신봉했는데 3대 치료로 안 되는 환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좋아지는 그런 증거를 제가 보고 또 제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제가 직접 저희 환자들이 좋아진 것을 보면서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3대 치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자연치료의학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그 닥터 버나드 라운 교수는 1986년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주 그 유명한 의사인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그 하버드 프레스 센터에서 그 출간한 실제 자연의학이라는 책하고 자연의학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분이 저에게 책을 선물로 줬는데 그 책이 제가 그 후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큰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버나드 라운 교수의 그 저서 중에 치유의 예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버나드 라운이 저에게 가르치기를 환자를 치료할 때 기계 부속품을 치료하듯이 경직된 태도로 하지 말고 치유의 예술을 사용하라. 의술에, 이제 저의 의술에 예술적 감성을 불어 넣어주는 아주 귀한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서양 의학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은 그걸 하되 물론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한 사람한테는 이제 저는 꼭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그 환자 전체를 치료한다. 몸과 육체와 마음 전체를 치료한다고 하는 이제 이 치료의 예술, 이제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이제 10여 년 전에 지금까지 제가 앞에 6번째까지 이야기는 현대의학의 3대 치료를 해가지고 다시 암이 재발되거나 해가지고 절망적인 환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다시 좋아졌는가 하는 이제 그런 사례를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아예 3대 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이런 이제 자연 치료, 통합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치료된 이제 몇 분의 사례, 3대 치료를 하지 않고 좀 소개할까 합니다. 한 그 10여 년 전에
이제 50대 그 중반의 남성이 이제 이분은 아주 이제 큰 기업체 이제 그 대표였는데 오른쪽 귀 뒤쪽에가 이제 암이 생겼어요. 여기 오른쪽 귀 밑에가 그 안면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그 부위에 이제 피부암이 생겼어요. 그래 이제 이걸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안면신경을 건드리게 되면은 이쪽이 전체가 이제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굉장히 이제 고민 중에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그 찾아오게 된 것은 이 그 피부암의 그 부인이 이제 오래전에 이제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폐도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해갖고 잘 되지 않는 차에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제가 앞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방법으로 그 환자가 깨끗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좋아지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있어서 그분이 오셨는데 여기를 이제 수술을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이제 굉장히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일단 수술을 하지 말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먼저 자연 치료를 해보자. 그래서 뭐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 결국 이제 음식을 생야채즙을 많이 먹고 생채식을 하게 하고 커피 관장을 하고 피부 호흡을 하게 즉 피부에 있는 암을 치료한 게 아니라 인간 전체를 치료하는 그래서 피 속에 있는 독성을 해독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즉 모발 검사를 해서 중금속이 나오는 걸 해독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부족한 필수 영양소를 보충하고 피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온열요법 다양한 온열요법을 하고 그리고 그 피부암의 부위에 닿는 봉동요법 벌침 아시죠? 예. 봉동요법은 이제 서양 특히 유럽이라든가 미주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의 독을 뽑아가지고 정화해가지고서 독성으로 놓는 그런 치료죠. 더러는 저는 1987년에 도쿄에 오차노미즈 클리닉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자연의학의 그 유명한 모리시다 게이치라고 하는 동경대학 교수도 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의 클리닉을 갔는데요. 그 벌침요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거의가 다 그 생야채식이라든가 건강식품하고 벌침만 해요. 그걸 보고 그때 좀 신기하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가끔은 이제 봉동요법을 지금 했는데 그 피부암 환자에게 이제 봉동요법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분이 수술할 필요가 없이 깨끗하게 좋아졌습니다. 여기를 수술을 광범하게 해야 된다. 귀의 일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여러 명의 피부암 환자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수술하지 않고 나은 환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암, 자궁 경부암 이제 뭐 어느 병원의 간호사인데요. 이제 신혼 초인데 자궁 경부암입니다. 이 자궁 전체를 떼내는 수술을 절제 수술을 하자. 신혼 초인데 자궁 전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좀 비참하지 않아요? 저희 병원에 와서 그러면 수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데 일단은 생체식 요법이라든가 이런 요법을 해보자. 사궁을 절제를 하자고 한 진단한 병원에 6개월 후에 갔는데 수술할 필요가 없겠다. 근데 그 간호사는 지금 임신해갖고 아기도 낳고요. 아기 잘 기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으로 진단을 받았던 병원에서 자궁 절제 수술 외에는 없겠다 하는 분들이 6개월이나 1년 후에 그 수술해야 된다는 의사에 갔더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수술할 필요가 없다. 또는 뭐 전립선암이라든가 특히 악성 림파선암, 백혈병, 그다음에 뇌종양, 즉 비소화기 계통에 오는 환자들의 경우에 이 정말 생체식 요법, 고다미소의 생체식 요법, 제가 원조 생체식이라고 하는
그 고다 선생의 책을 그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책을 번역을 같이 한 박영일 교수가 인하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위암 수술하고 아주 어려움에 있었는데 이제 고다 그 교수에게 제가 그 보내가지고 그분이 다시는 암이 생길 수 없는 체질로 만드는 이제 그러한 좋은 치료 성과를 얻어서 그 위암을 수술했던 박영일 교수라는 환자분하고 저하고 같이 그 책을 냈는데 원조 생체식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많은 암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좋아지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할 때 전혀 3대 치료를 하지 않고도 좋아진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요, 어느 카톡에서 어느 이제 건강 관련 그 잡지사의 기자분이 이제 저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잡지에 연재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의 그 요체를 뽑아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올려가지고 그 해외 동포들이 그 카톡을 많이 보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카톡 내용을 보고 그냥 그대로 실천하기도 하고 또 가끔 들어는 이제 전화로 문의하기도 하는데 볼리비아에 살고 있는 어느 우리 그 교민 한 분이요. 그 말기 림파선 암이었는데 카톡에 있는 나온 내용 그대로 그 생체식 요법이라든가 제가 그 기본적인 치료 방법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좋아졌다고 저한테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저희 병원까지. 그래서 그분을 치료하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느 병원 의사들이 너무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치료가 되느냐 해서 그 병원 의사들이 꼭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2015년 그 구정 연휴 때 그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이 고다 선생의 생체식 요법을 소개하고 강의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 3대 요법을 아예 시작하지 않고도 생활 방식과 습관과 생활 환경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는 이런 그 요법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곧 체내에 암이 생성될 수 없는 환경, 암이 생존할 수 없는 체내 환경을 바꿈으로써 암을 자연스럽게 치료하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